자, 포스코 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우리 가족분들 지금 오늘 마이너스 3.33% 하락, 거의 3%대 하락 마감하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미리 겁먹을 필요 없다.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증시가 많이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 DX는 주가가 오히려 빠졌어요. 그죠? 어제 같은 경우는 증시가 떨어졌는데도 포스코 DX가 반등이 나와줬는데 오늘은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상하게 증시와는 반대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요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포스코 DX가 왜 오늘 주가가 빠지는지, 그죠?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맥점들을 딱딱 짚어드릴 거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물량을 많이 던지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던졌죠. 180억가량을 던졌는데 기간과 연기금에서 물량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연기금이 포스코 DX의 물량을 늘려가는 이유들까지 우리가 정확한 맥점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포스코 DX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11월 달에 12월 달에 내년 1, 2, 3월 또 중요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11월과 12월에는 우리가 기다렸던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11월과 12월에 좋은 흐름이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맥점들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포스코 DX 주주분들 덕분에 시사 주식 부분 유튜브 20위에 올라섰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에너지 가족분들 덕분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 포스코 DX 주주분들에게 제가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분석과 질 좋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고, 아직까지 주식에너지를 구독을 못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텔레그램방에서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에 10월 17일 오전 8시 58분에 장이 열리기 전부터 미 증시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분석을 하면서 오늘 시장 흐름을 전부 다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포스코 DX 관련해서 브리핑을 좀 도와드렸죠. 10월 달에는 약간의 상승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하지만 11월 달에 MSCI 편입 발표 직전에 11월 15일이 가까워질수록 상승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일같이 이런 포스코 DX에 대한 브리핑을 도와드리면서 우리 가족분들 안전하게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간적인 어떤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입장에 계세요. 제가 지난주부터 방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벌써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안 됐죠. 지난주 목요일부터 335명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고,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와중에도 16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 우리 가족분들은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입장이 잘 안 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불법 리딩방 관계자들이 제 방에 몰래 입장해서 제가 드리고 있는 추천주가 있는데 이런 추천주를 그냥 강제로 빼가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빼가서 저를 사칭하고 불법 리딩방에서 사용하는 게 적발이 돼가지고 제가 방을 폭파시켰어요. 폭파시키고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들로 한 달 정도를 거의 입장을 못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입장이 안 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은 전부 다 제가 링크를 공유 드린다. 이전에는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공개적으로 전부 다 드리고 있고, 제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 이렇게 입장 링크를 걸어놨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제 영상의 댓글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입장 방법과 그리고 링크까지 걸어놨는데 한 가지 절차가 생겼습니다. 자, 어떤 절차가 생겼냐? 불법 리딩방 관계자들이 입장을 못하도록 절차를 만들었는데, 입장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독과 좋아요를 필수로 먼저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입장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화면에서 그룹 입장 요청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한테 텔레그램방에 이렇게 입장 요청 메시지가 저한테 날라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확인해서 채널에 추가 버튼 누르면 바로바로 이 텔레그램방에 입장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승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한테 요청이 날라오고 제가 승인을 하면 입장이 가능하다. 자, 이 승인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 우리 가족분들이 그룹 입장 요청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제 번호 010-7281-4679 제 번호로 입장 신청자 본인의 성함 또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왜 보내냐?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성함 또는 닉네임으로 저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만약에 텔레그램방 닉네임을 알고 계신 분들은 닉네임을 저한테 문자로, 닉네임을 모른다 그러면 성함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이거 확인 이후에 성함과 닉네임이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과 일치할 경우에 승인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텔레그램방, 카톡방 입장하려고 시도했지만 입장이 안 되셨던 분들, 그리고 주식에너지 텔레그램방에도 기존에 입장이 안 되셨던 분들도 지금부터는 제가 전부 다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로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니까 텔레그램방 링크 클릭하시고 영상 댓글 확인하셔서 입장 방법대로만 그대로만 하시면 입장이 가능하다. 만약에 입장이 어렵거나 잘 안 되신 분들은 댓글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제가 포스코 DX와 2차전지 관련된 종목 브리핑을 도와드리면서 추천주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추천주는 뭐냐면, 자, 이렇게 위에 올려보시면 저는 이미지 같은 걸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렇게 움직이는 텔레그램방이고, 제가 9월 13일날 우리 가족분들에게 어떤 종목 드렸어요? 동신건설과 휴젤이라는 종목을 스윙 투자 방식으로 매매해라 이렇게 알려드렸죠. 보시면 매매 스타일 스윙 9월 13일날 정확하게 동신건설은 이제 14,000원, 1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라 말씀을 드렸고요. 휴젤은 12만원, 12만 4천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라 설명드렸죠. 이렇게 정확하게 맥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동신건설 제가 추천드렸던 날짜가 언제냐면 9월 13일 바로 이날이에요. 동신건설 9월 13일 요 캔들이죠. 자, 이 캔들에서 제가 얼마에 잡아드렸어요? 14,000원, 1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라,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라 말씀드렸죠. 자, 옆에 보시면 제가 추천드렸던 이 날짜에서부터 눌림목 자리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이 자리를 잡아드렸다. 이렇게 완벽하게 눌림목의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방송은 주식에너지 텔레그램방이 유일하다. 클래스를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나와주고 바로 이날까지도 고점 급등이 나오면서, 물론 이날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우리 가족분들 제가 추천한 이후에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55% 급등 나왔다. 물론 그 이후에 주가 더 올라가긴 했지만요. 자, 그리고 휴젤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드렸죠. 자, 오늘은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제가 언제 드렸어요, 여러분들? 9월 13일 바로 이날 정확하게 어떤 종목? 휴젤이라는 종목 드렸어요. 휴젤. 조금 전에 텔레그램방에서 얼마 써져 있었죠, 여러분들? 12만원에서 12만 4천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라 말씀해드리고, 이날 추천드렸는데 이 눌림목 자리 또 정확하게 잡아드렸다는 거예요. 이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 자리를 정확하게 잡아드렸다. 그 이후에 급등 랠리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계속 방송에서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선암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9월 14일날 제가 4,600원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2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41%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매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추천주까지 받아보시고 또 10배 텐베거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을 같이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은 뭐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 자리에서, 주가가 많이 빠진 자리에서 기관과 외인들의 세력들의 매집이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도네임이 들어온 흔적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물량을 실어주면서조차 주가를 강제적으로 떨어뜨리면서 매집 기간을 강제적으로 늘려갔다. 그래서 3개월, 4개월 동안의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이후에 이제서야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글로벌 전기차 그룹과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지금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기관인데 기관과 외인이 쓸어담고 있다. 근데 제가 기관과 외인은 세력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시가총액의 3배까지도 지금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 증권사의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면서 세력들이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10배, 10배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는 종목이자 포스코 DX의 동반자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제가 단기 추천주로 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10배, 10배거, 우리가 1년 동안 가져가면서 장기 투자로 10배, 10배거 수익을 낼 수 있는 딱 한 종목을 같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영상 댓글에 소통방 입장 링크를 클릭하신 이후에 입장 요청을 눌러주시고 성함 또는 닉네임을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28-4679번으로 성함 또는 닉네임만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전부 다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근 4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기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DX를 본격적으로 보시면, 자, 우리 가족분들 제가 이 텔레그램방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지금 포스코 그룹주 실적 발표일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특히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10월 24일날 이제 발표인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과 홀딩스 쪽의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낮은 실적이 나왔어요. 그죠? 예상안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고 2차전지 쪽의 전망성이 왜 최근 들어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냐. 자, 미국에서 자동차 노조 파업이 있었죠. 그죠?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파업하는 대규모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전기차,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 노조 쪽에 갈등이 좀 생겼습니다. 그죠? 구조적인 갈등, 어떤 보수적인 갈등. 보수라는 건 이제 연봉이라든지 이제 급여죠. 급여적인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IRA 세제 혜택 관련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들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전기 자동차, 전미 자동차 업체들이 파업을 하는 사태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전기차 관련주들과 2차전지 관련주 쪽에 실적이 많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량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의 전망치 자체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냐면 바이든 정부에서 이번에 친환경 정책을 밀고 가면서 IRA 법안을 통과시키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힘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들과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차 업계들도 다 미국에 진출해서 공장을 차리고 세제 혜택 받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미국 내부에 있는 자동차 업계들이 불만사항이 나온 거예요. 그 업계의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죠. 바이든이 이제 민주당 쪽이 공화당이 이제 트럼프 쪽인데 이 공화당이 이제 내년에 민주당이랑 대선을 붙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화당이 얘기하는 게 전기차에 대한 어떤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세제 혜택, IRA 전부 다 뒤엎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정면적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전기차 업계의 어떤 흐름 자체가 일시적으로 좀 다운되고 있다. 그동안에 승승장구했던 흐름이 다운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양극재, 리튬 이런 원료조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양극재는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극재 리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평가, 가치 평가가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마진 구조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료와 양극재를 주로 하고 있었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쪽의 매출이 많이 안 좋아졌고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도 어닝 쇼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매출이 많이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매출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인 어떤 매출이 급감하긴 했지만 기대 매출이 있었어요. 기대 매출. 왜냐면 2차전지 쪽이랑 이 전기차 쪽이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이런 기대 매출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기대 매출이 떨어진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이 완전히 붕괴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미국에서 지금 공화당에서 바이든 정부의 어떤 전기차 친환경 정책 이거를 비판하고 있지만 과연 공화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이 전기차를 버릴 수 있을까요? 이 친환경 정책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버린다. 자, 왜냐? 공화당이 계속해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에 누구 좋은 일하는 거예요? 중국 좋은 일하는 거예요. 중국.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 미국이 전기차 사업을 중점적으로 가져가고 이런 IRA 법안을 통과시키고 전기차 세제 혜택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대놓고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중국의 전기차 산업과 이런 2차전지 산업을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의 정책을 버리고 공화당에서 이런 정책들을 전부 다 무시한다면 중국의 기업들을 키워주는 꼴이 된다고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지금 탈중국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과의 경쟁에서 전기차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서야 지금 미국이 전기차의 패권을 다시 한번 장악하고 있는 단계에서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패권을 계속 장악해 나가면서 중국에 대한 캐파를 줄여가야겠죠. 그죠? 계속 이렇게 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공화당 쪽에서 만약에 정권을 잡더라도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정책을
한순간에 밥상 뒤엎듯이 뒤엎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뉴스에서는 굉장히 불안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내용으로. 전기차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굉장히 불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트럼프 당선하면 IRA 폐지하겠다. 근데 이게 폐지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미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들이죠. 대한민국이라든지 뭐 캐나다 우호적인 국가들이 많아요. 그런 국가들이 미국 땅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의 전기차 업체라든지 배터리 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IRA 폐지시켜요. 그러면 이 공장들 세금 혜택도 못 받고 고스란히 세금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런 국가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철수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좋지가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죠? 사업을 확대시키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중심, 거점을 만들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그 거점을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리 막무가내지만 이 IRA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많을 것이다. 미국 내부에서도 저항이 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포스코 DX도 어떻게 보면 포스코 그룹주의 전체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기차의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 전기차에 대해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지금 문제들이 좀 많지만 이 노조 파업 문제도 결국엔 민주당에서 잠재울 거예요.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민심을 돌려놔야죠. 그래서 노조 파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임금을 더 올려달라. 그죠? 근무 요건을 좀 더 여건을 바꿔달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변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근무 프로세스라든지 임금적인 부분들 불만사항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요구하고 나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당연히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년에 대선도 있고 공화당에서는 이걸 물고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 지금 흐름들이 굉장히 좋지 않지만 이런 흐름들은 다시 한번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에 따라서 포스코 DX도 그런 영향도를 받을 것이다. 물론 포스코 DX는 지금 당장 이런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재료적인 측면보다는 이런 재료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재료가 강해요? 이전 상장 그리고 지수 편입 이 두 가지가 더 강해요. 그래서 당장은 이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추후에는 받을 수 있다. 먼 훗날에는 받을 수 있다. 내년 정도에는 이전 상장과 지수 편입이 다 끝나고 나면 이런 영향을 받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도 잘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이 흐름의 어떤 연속되는 부분이 이제 10월 24일 날 실적 발표인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으로 실적이 컨센서스는 부합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그룹주의 어떤 관련 종목들, 퓨처엠이라든지 폴딩스가 실적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좀 일시적으로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포스코 DX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좀 도와드리면 제가 이 추세 안에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이 상단의 신고가 자리에서 고점 자리의 이 박스, 하단의 박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박스권, 이 흐름 안에서 움직인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상단에서 계속 막히면서 주가가 밀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한 달이라는 시간 만에 지금 이 자리를 돌파해 줬어요. 그러면 이 돌파 자리에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단계인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돌파 자리 보시면 이때의 고점과 이때의 고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미세하게나마 이 고점이 신고가를 만들어줬죠? 이 흐름 안에서만. 그죠? 그래서 전고점 자리를 지금 넘어선 거예요. 넘어선 자리에서 중요한 거는 저점을 여기서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내려왔을 때 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 이 저점보다만 높은 자리에 잡아주면 된다. 주가가 밀리는 건 상관없다 했어요. 저점 자리만 높여주면은 뭐다? 주가는 이런 식의 파동 안에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조정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 이런 21선 위에서 뭐 양봉 나왔다 다시 한 음봉 나왔다가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눌림목이 나오는 거를 너무 큰 걱정할 필요 없다. 저점 자리만 높여주면 이 추세는 깨지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런 추세를 만들다가 하방의 추세,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 그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이런 흐름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제는 이 흐름을 바꿔서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높여가면서 저점도 높여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많이 매수하는 이유는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 이전에 물량을 좀 늘려놓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연기금들은 코스피로 상장하기 직전에 또 상장 직후에 이 종목을 많이 매수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연기금에서는 수익 낼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겠죠. 연기금은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는 어떤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종목에만 들어오기 때문에 연기금이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이런 포스코 DX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지금 어떤 유튜버들은 고점이다,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유튜버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고 분석이 안 되니까 지금 자리에서 팔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10월 달에 이 자리를 왜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버리려면은 이미 이런 자리에서 버렸어요. 그죠? 버리는 종목들은 더 밀렸다고요. 주가가. 증시도 안 좋았는데. 왜 이런 자리에 들어올려 놓을까요? 계속 들어올려 놓을까요? 지금 이 기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간을 만드는 이유가 제가 뭐라 했어요? 11월 달과 12월 달에 주요 이슈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패스트트랙 안 한다. 그죠? 패스트트랙 못 하는 거죠. 2021년에 실적이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MSCI는 언제예요? 11월 달이에요. 이전 상장 언제예요? 12월 초예요. 그러면 주요 재료가 어디 몰려 있습니까? 여기 몰려 있죠. 재료가. 또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언제예요? 패스트트랙 안 하니까 3월 15일이에요. 3월 15일. 그러면 이벤트가 언제 몰려 있어요? 3월쯤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감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언제예요? 이 두 시기예요. 두 시기. 자, 왜냐? 10월 달에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MSCI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주가 상승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이유가 뭡니까? MSCI 지수라는 거는 지금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규정. 심사 규정이. 그게 뭐예요? 단기 상승폭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은 MSCI 지수의 편입이 불가능해요.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만약에 포스코 DX가 신내면서 주가 이렇게 올라가요. 신내면서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MSCI 지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대주주 세력들이 포스코 DX의 주가를 올려줄까요? 10월 달에는 상승폭을 계속해서 제한할 것이다. 그래서 포스코 DX가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올라갔는데 왜 상승이 못 나왔냐. 이런 흐름 안에서 움직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신고가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이런 박스권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상승이 언제 나오냐? 11월 달. 이벤트가 강할 때, 재료가 강할 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1월 달에는 이제 11월 15일 날 MSCI 발표가 있고 11월 30일 날 MSCI 편입이 있어요. 그러면 11월 15일이 가까워질수록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상승의 어떤 흐름은 언제까지 이어가냐? 11월 30일 그리고 12월 초까지 이전 상장 이슈로 모멘텀이 강할 때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전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가 공매도 잔고를 상환을 시키겠죠. 상환과 동시에 뭐가 나와요? 쇼커버가 나온다. 지금 공매도 잔고는 약 1270억, 1300억 가까이 쌓여 있습니다. 이 물량은 언젠가는 상환하겠죠.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잔고는 코스닥에서 확보한 잔고도 코스피까지 가지고 넘어갈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죠. 대표님, 코스피 넘어가면 공매도 못한다는데 이 잔고 들고 가서 공매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신규 공매도만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코스피에 넘어가게 되면 3월 15일까지 신규 공매도만 불가능한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공매도 잔고, 코스닥에서 확보했었던 공매도 잔고는 얼마든지 코스피에 넘어가서도 잔고를 상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세력이라면 세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매도 세력들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때 쇼커버 치겠죠. 그죠? 올라가는 시기쯤에서. 왜냐? 올라가기 직전이 바닥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주가가 이런 상승이 나오기 직전이 바닥이기 때문에 이 직전에 공매도 상환시키고 쇼커버 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더 쇼커버 때문에 탄력 있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좀 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고점 구간에서 세력들이 털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그 쇼커버 물량 털면서 이런 조정 구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이 가장 많이 나올 시기가 11월 중순부터 12월 초, 2월 중순부터 3월 초인데 이 구간에
쇼커버가 나올 수 있다. 1300억에 대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전 상장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안 한다. 그죠? 아직까지도 유튜버들,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10월달, 9월달부터 계속 패스트트랙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제가 팩트를 다 체크했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9월달, 10월달에 패스트트랙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했던 사람들은 공부가 안 되고 분석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영상 보시면 내 계좌 깡통 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수많은 포스코 DX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가 무엇인지 구별해서 보셔야 된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패스트트랙 왜 못해요? 매 사업년도 이익 실현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 매 사업년도 이익 실현 못했다. 2021년에 적자라는 거예요. 포스코 DX는.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안 된다. 코스피에서 이거는 포스코 DX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에서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적자가 있으면은 코스피에서 패스트트랙 승인이 안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MSCI 지수든 코스피 200 지수든 편입 종목 발표와 편입 직전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딱 지금 시기가 이제 그 시기가 올 때가 됐죠. 11월 달부터. 그죠? 11월 달에 한번 오고 2월 달 중순부터 한번 온다. 요런 시기가. 그때 우리가 또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편입이 되게 되면 주가는 그때부터는 빠진다.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이밍을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맥점들을 잡아 드릴 건데 제 영상에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열정적인 분석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신뢰가 느껴집니다. 주식에너지 화이팅. 딱딱 박사님 많이 도움이 됩니다. 딱딱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항상 쏙쏙 딱딱 이런 댓글들이 남겨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맥점만 정확하게 딱딱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무리 머릿속에 지식이 많더라도 이 지식이 20분, 30분 정도 영상이 시간이 되는데 우리 가족분들도 제 영상을 시청하실 때 2, 30분을 투자해서 시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분들의 이 20분, 30분의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 가족분들에게 다 전달이 돼야 된다. 이게 올바르게 전달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은 2, 30분의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저는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들을 올바르게 딱딱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맥점만 딱딱 설명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텔레그램방에 전부 다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가족분들 입장하였습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입장시켜주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부 다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입장시켜드린다. 대신 영상 댓글에 제가 알려드린 이 순서대로만 신청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만.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이런 영상 댓글들 보면 제가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도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했고 오늘 영상도 이해가 잘 되셨다면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쏙쏙 입력이 됐음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텔레그램방에서 포스코 DX 관련된 중요한 실시간적인 대응들을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대응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 영상의 댓글을 보시거나 주식에너지 채널의 이 커뮤니티 눌러보시면 이 커뮤니티에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입장 방법을 적어놨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상 댓글 또는 커뮤니티 입장 링크 클릭한 이후에 입장 요청해 주시고 제 번호 010-7281-4679번으로 성함 또는 텔레그램방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에 한 분 한 분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기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셔도 전부 다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순서대로 신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